7단에서 3번까지 풀어주세요. 7단에서 3번. 알겠죠? 세 문제만 풀면 돼요. 되는 수밖에 없으니까 걸 수는 없잖아.
네? 왜 이럴까? 왜 이러긴 왜 이래? 꽂지 않았으니까. 헛! 헛! 자, 볼까? 지금 보면 일단 A와 B, B에서 지금 ADH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B에서 ADH가 나오고 있으니까 B는 후엽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A는 저엽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DH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금 기억 동그라미는 줄어들고 있어요. 제가 X축에 호르몬 오게 되면 호르몬 농도만 잘 고려해서 문제 풀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ADH가 증가할 때 오줌 삼투압, 오줌 생성량 중에서 줄어들어야 되는 건 누구냐? 당연히 오승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왜요? ADH가 증가할수록 제곱수량이 증가, 제곱수량이 증가하면 생성량은 감소한다. 그렇죠? 기억번부터 갑시다. 중추 X는 간대시상하고이다. 간대시상하고 맞죠? A는 생장호르몬 분비된다. 전염에서 제가 외워둬야 되는 호르몬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저번주에 TSH, HTH, 생장호르몬 이 3가지가 전염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기 때문에 디귿번 맞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디귿번 기억 동그라미는 오줌 삼투압이다. 기억 동그라미는 오줌 생성량이다. 콩팥에서 단위 시간당 수분 제압 수량은 C1과 C2 그 중에 누가 많냐? 해보면 당연히 얘들아 ADH 농도가 C2일 때가 높잖아. 그러면 C2일 때가 당연히 ADH 농도가 높고 ADH 농도가 높으니까 수분 제압 수량 당연히 C2일 때가 많다가 돼야 되겠죠. C2일 때가 많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자, 미음번 기억분의 ADH 농도 그러면 T1과 T2를 보고 있는데 T1과 T2 비교를 해보시면 자, 체내 수분량 누가 더 많죠?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많아요? 당연히 T1이 더 많죠? 그렇죠? 제가 이거 뭐 생각하라고 했냐면 얘 3시간 내내 오줌을 싸는 병신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풀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 T1일 때가 체내 수분량이 많고 그에 따라서 혈장 삼투압은 당연히 누가 높다? T2가 높다. 이거에 따라서 ADH가 나올 것이고 ADH 역시나 T2일 때가 높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 기억 동그라미는 오줌 생성량이니까 오생은 당연히 제흡수량이 많은 얘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T1일 때가 더 많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T1과 T2 비교해보면 T1일 때가 기억이 많고 그리고 ADH 정도는 낮으니까 T2일 때가 더 값이 크다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T1일 때가 작다는 맞는 말이 될 것 같아요. T1일 때가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체내 수분량은 T2와 T1 중에 누가 많다? T1이 많다. 콜? 다음 페이지. 혹시 보낸제 샀다. 보낸제 샀다. 아무도 안 샀어요 아직. 자 뽑아드릴게요. 알겠죠? 문제 파트. 근데 보낸제 한 시험 보기 전에 한 3번 정도 풀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부교재예요. 아직 학교 안 갔어요? 아직 안 알려줬어요? 설마 바뀌려나? 아니야. 근데 작년에도 보낸제 썼고 재작년에도 썼기 때문에 아마 올해도 쓰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면 1학기 때도 보낸제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보낸제 일단 그러면 제가 오늘 숙제를 뽑아줄 테니까 일단 너네들도 사면 좋긴 하거든요. 근데 또 뭐 아까움 올 수도 있으니까 일단 뽑아주긴 할게요. 오늘 알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고 일단 우리 너 자기전도 기억하려나 모르겠다. 걱정이 되긴 하네. 자기전도 뽑아주면 풀 수 있겠죠? 기억나서요? 자기전도부터 차근차근 어차피 근데 다시 자기전도 우리 속도와 관련된 거 있잖아. 3cm 파이머스 이런 것들 그거랑 이제 근수축은 문제풀이를 조금 더 하긴 할 거예요. 지금 그때 방학 때 많이 진도 때문에 많이 못 풀어서 그러면 일단 오늘 배울 1단원이랑 그 다음에 항상성 유지
그 다음에 작은 정도 이 생애를 뽑아줄 테니까 다음 주까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죠? 좀 많더라도 잘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7-1번 갑시다. 학교 가니까 어때요? 친구들 보니까 별로 반갑지 않아? 근데 학교 가려면 너는 보통 지금 몇 시에 일어나? 몇 시에 일어나, 윤규야? 지금 6시 40분? 6시 40분? 7시 50분까지 듣는 거야? 1시간 더 일찍 일어나? 집이 먼가? 그래? 한 30분 전에만 일찍 일어나도 되지 않나? 보통? 몇 시에 일어나? 비슷하네. 그 정도로 일찍 일어났나? 생각이 안 나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2학기 때 생명과학 선택자 인원은 알아요? 아직 몰라요? 알겠습니다. 7-1번 갈게요. 자, ADH가 증가할수록 혈산과 오줌 상자 둘 중에서 ADH가 증가해.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혈산과 오삼 어떻게 되니? 혈삼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고. Sorry. 혈삼은 감소하고, 오삼은 증가하죠. 그러면 얘가 지금 ADH가 증가할수록 니은분의 기억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니은분의 기억이 증가한다는 것은 니은은 감소하고 기억은 증가해야 전체적인 분수값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니은은 뭐죠? 니은은 지금 줄어드는 게 혈상, 여기가 여기 혈장이 되고요. 기억은 5,3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이 그래프 반드시 외우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정상 상태보다 들려있는 그래프는 전체 혈액량이 감소한 거, 증가한 거, 감소한 거, 얘는 증가한 거 라고 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뭐 너무 흔한 그래프니까 바로 기억법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오줌이다. 니은은 혈장이다. 1은 증가다. 1은 감소한 상태이다. 기억 니은 주저 틀렸고요. ADH가 증가하면 혈압이 감소한다. ADH 증가, 제흡수량 증가, 체내소비량 증가, 혈압 증가. D급반 틀렸죠? 1번 P일 때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2와 1 비교해보면요, 오줌 생성량 둘 중에 누가 많죠? 당연히 ADH 비교해주시면 돼요. ADH는 1이 지금 보면 더 많죠, 2일 때보다. 그러면 1과 2에서 ADH가 더 많은 거는 지금 1이 더 많아요. 제흡수량이 많겠죠? 제흡수량이 많으니까 당연히 오줌 생성량은 줄어들 겁니다. 그러니까 2가 더 많다. 다해서 혈중 ADH 농도는 T1과 T2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DH 농도 T1과 T2 역시나 얘들아 생각해야 되는 거 뭐야? 체내수 분량 생각해야 돼. T1과 T2 체내수 분량 누가 더 많아야 돼, 예진아? T1이 더 많아야 돼? T2가 더 많아야 돼? 네? 누가 더 많아? T1과 T2 T2일 때가 더 많아요. 왜냐면 T1과 T2를 비교해보면 얘들아 봐봐, 물 섭취 시점 전과 후잖아. 어찌됐건 물 섭취를 하기 전과 후라면 당연히 T2일 때가 더 많아야 되겠죠? 체내 수량은 계속 상상하면서 문제 풀려고 했어요. 항상성 문제는 무조건 상상이야. 알겠지? T2일 때가 물 섭취 이유기 때문에 당연히 T2일 때가 더 체내 수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혈장 상추와 당연히 누가 더 많을까? 누가 더 높을까? T1이 높을 것이고, 그러면 따라 ADH 당연히 T2일 때가 더 높을 것이고. 주신. 자, T1일 때가 더 높을 것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ADH 농도는 T1일 때가 높다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해서 T1과 T2의 오줌 상점을 묻고 있네요. 자, 그러면 제흡수량이 T1일 때가 많아. 오줌 생성량, 그렇다면 어떻게 돼? 당연히 T2일 때가 더 많아. 그러면 오줌 상추압은 당연히 반비례할 거니까 T1일 때가 높아.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비읍번 T1일 때가 높다 해야 되기 때문에 비읍번 틀렸고요. 다해서 콤포넌트 단위 시간 당 수분 제흡수량은 T2와 T3를 비교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T2와 T3도 마찬가지로 뭘 비교해야 돼? 체내수 분량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체내수 분량 누가 더 많아야 돼요? T2가 많아야 돼? T3가 많아야 돼? T2가 더 많아야 돼. 그렇지? 오줌 배설 많이 됐고 적게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혈장 상추와 T3가 높겠죠? 그에 따라서 ADH 당연히 T3 때가 더 높을 겁니다. 그렇죠? T3일 때가 ADH는 농도가 높기 때문에 수분 제조 수량 역시 T3일 때가 높다. 이래야 되니까 T2일 때가 많다는 틀렸죠. 15번 노. 됐나요? 7단이 3번 갑니다. 혹시 1학기 때 중간 기말 기출 언제쯤 올라요? 1학기 중간 기말 기출 보통 언제쯤 올라? 그런데 그때 1학기 때 어찌됐건 물리를 선택했으면 뭐 물리 했을 거 아니야? 그때 기출 문제 한 시험 2주 전 정도 올려줘? 언제쯤 올려줬어? 기출 안 봤어? 학교는 다니고 있죠? 학교 안 다니는 이 바이브가 나중에 올라오면 얘기해줘야 알겠죠? 자 갑시다. 7단에 3번 갑니다. 각기 다른 용액 A부터 C를 주입했을 때 시간에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답니다. 나는 내 합체 내 합체 후엽이 제거된 생지 C 에게 C를 주입했을 때 오줌 생성량 변화가 나타난 것이래요. A부터 C는 후엽 호르몬 X. 당연히 얘들아 후엽 호르몬 X는 뭘까? ADH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ADH. 그리고 소금물. 그리고 증류수 중에 하나이다.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지금 오줌 생성량이 늘어나는 요 새끼는 당연히 얘들아 뭐여야 될까? 이거 뭐 투입해야 돼? 당연히 증류수 투입한 놈이어야 될 거야. 그러면 B하고 C 둘 중에 하나가 이제 ADH, 둘 중에 하나가 소금물이어야 되는데 잘 봐. 둘 중에 누구를 ADH를 잡고 누구를 소금으로 잡을 거냐? 그거는 사실 나를 보면서 판단하셔야 돼요. 자, 봐봐. C를 지금 보면 내합절 후엽이 제거된 생체 얘기 나왔어. 그럼 내합절 후엽이 제거됐다는 거는 얘들아 ADH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ADH가 애초부터 안 나오는 애야. 오케이? 그러면 만약에 소금물을 투여했다고 해도 내가 내합절 후엽이 제거된 생체한테 소금물을 투여해. 그럼 소금을 투여하면 걔 ADH 안 나올 거니까 이렇게 오줌 생성량 줄어들 수 있어 없어? 지금 여기서 결국 오생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원인을 파악해보면 ADH가 증가했기 때문에 오생이 줄었다 라고 하더라도 이거 화살표를 이렇게 할게. ADH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생이 줄어들었다 라고 판단해야 하거든. 근데 ADH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없는 상황이야. 뇌합질 후엽이 제거됐으니까 ADH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럼 ADH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지멋대로 줄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결국 방법을 하나 뭐 할 수밖에 없어? ADH를 직접 넣어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C가 ADH가 되는 거고 B가 소금물이 된다 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하고 들어가죠. T1일 때 결정 3점은 A와 B를 비교해보면 당연히 A에서가 낮아야죠. 왜? ADH는 물을 마셨는데 어떻게 혈장 3점이 높아? 그렇지? 기억하면 말이 안 되고요. C는 소금물이다. 너 C는 ADH다. 생성되는 오줌 3점. 얘들아 오줌 3점은 뭐에 반비례한다? 오줌 생성량에 반비례한다. 그렇죠? 그럼 T2와 T3 둘 중에서 오줌 생성량이 더 많은 거는 T2. 그러니까 T2일 때가 오줌 3텀이 더 낮다라고 해야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니은들이 다 틀렸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대망의 체온 조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 오늘까지로 해서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 어려운 파트들은 거의 다 어려운 파트들은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오늘 앞단원으로 돌아가서 1, 2 단원 하면 거기는 근데 진짜 쉽거든요. 근데 문제는 거긴 싹 다 암기성 파트예요. 싹 다 암기성 파트라서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은 파트긴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지금 자기전도, 근수축, 신경계, 항사성 유지 이 네 파트가 원래 엄청나게 중간고사에 좀 크리티컬하게 어려운 파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트들만 잘 마무리 지으면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중간고사는 잘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남은 기간 지금 시험 때까지 9월 말에 시험 올 거니까 한 달하고 한 10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한 달하고 10일 정도 더 남은 것 같은데 계약은 이번 주에 했는데 벌써 시험 기간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잘 준비해 주시고요. 알겠죠? 시험 조절합시다. 우리 페이지는 175페이지요. 175. 자, 우리가 체온 조절에는 경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체온 조절 경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열 발생량 측면이 있고 하나는 열 발산량 측면이 있어요. 열 발생량 측면과 열 발산량 측면이 있습니다. 열 발생량은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생성되는 열인 거죠. 열 발산량은 뭐예요? 그 열이 얼마만큼 빠져나가느냐와 관련된 열 발산량이에요. 그럼 내가 만약에 체온을 올리고 싶어. 체온을 올리고 싶으면 발생량을 어떻게 해야 되고 발산량을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발생량은 늘리고 발산량은 줄여야 체온이 올라가겠죠? 오케이? 그런 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저온 자극이 왔다고 생각해볼게. 저온 자극. 그럼 저온 자극이 왔다면 얘들아 내가 추운 걸까 더운 걸까? 당연히 춥다. 그러면 내가 추우니까 이거에 따라서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체온을 올리려고 하겠죠? 체온을 올리려면 다시 한번 얘들아 발생량 어떻게 하고 발산량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발생량을 늘리고 발산량을 줄이려고. 오케이? 자, 그럼 발생량을 늘리기 위한 측면으로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저번 주에 배웠던 호르몬. 발생량을 높일 수 있는 호르몬 딱 두 가지 있었어. 뭐? 티록신, 그 다음 에피네프린. 좋아요.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에 따라서 세포량이 증가. 세포량이 증가함에 따라 당연히 열 발생량 증가. 열 발생량 증가. 혹시 클리닉 시간 바뀌게 되면, 계약해서 바뀌게 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미리. 알겠죠? 클리닉 시간대는 그전이랑 동일해요. 월, 화, 수, 토, 4시부터 10시, 일요일 1시부터 10시.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교감신경의 작용에 따라 근육모세혈관이 확장돼요. 교감신경의 작용에 따라 근육모세혈관이 확장이 돼. 그러면 근육모세혈관이 확장되게 되면 이게 근육끼리 이렇게 붙어있을 거 아니야. 이 근육끼리 붙어있는 거를 혈관이 이 근육끼리 얘를 이렇게 확장시켜서 근육을 이렇게 틈을 벌려. 이렇게. 그리고서 얘 골격근이라고 했잖아 지금. 이렇게 얘들 골격근이거든. 골격근에는 얘들아 무슨 신경이 연결되어 있어야 돼? 체성신경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체성신경들이 얘를 움직여서 마찰을 시켜. 그럼 뭐가 발생해? 마찰열이 발생해. 마찰열이 발생하면 당연히 체온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추울 때 보면 가끔마다 몸 떨잖아. 그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 자, 근육모세혈관을 확장시키게 되면 골격근 떨림이 발생한다고. 그럼 골격근 떨림이 발생하게 따라 발생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근데 너네들 이렇게 적으면 또 너네들 무슨 오해를 하냐면 선생님
아니 골격근에 어떻게 교감신경이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오해를 해요. 제가 그렇게 적지 않았죠? 뭐라고 적어놨어요? 교감신경이 누굴 확장시킨다고? 근육모세를 확장시킨다고? 그럼 골격근 떨림을 실질적으로 발생시키는 건 누구야? 당연히 체성신경이어야죠. 골격근에는 체성신경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겠죠? 요거 by 체성신경이에요. 자, 세 번째. 얘들아, 세포량이 증가해야 돼. 세포량이 증가하다 보면 당연히 세포호흡은 뭐와 뭐를 반응물로 삼죠? 바로 포도당과 산소를 반응물로 삼아요. 그러면 결국 세포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내 몸의 혈당량이 점점 떨어지겠죠. 우리 혈당량이 떨어지는 걸 가만히 둬야 돼? 안 둬야 돼? 안 둬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은 전체적으로 혈당량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을 거예요. 포도당 소모량이 증가에 따라 혈당량이 감소할 것이고 혈당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혈당량을 증가시키려고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열 발산량 측면으로 갑시다. 열 발산량 측면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 교감신경의 활동량이 발생 빈도수가 증가해요. 교감신경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수가 증가해요. 활발비는 활동전이 발생 빈도수예요. 알겠죠? 교감신경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수. 그래서 줄여서 활발빈이라고 적었습니다. 활발빈이 증가하게 되면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증가하게 되면 피부모세혈관이 수축을 해요. 피부모세혈관이 수축을 해.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냐면 그림 없나? 이런 자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이렇게 피부가 있어. 그리고 피부모세혈관이 이렇게 있거든. 이렇게 그럼 피부모세혈관이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수축을 한다고 쳐봐. 이렇게 이게 수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 피부 쪽으로 다니는 여기 있는 이 혈관도 같이 수축하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더 수축한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수축을 했어. 오케이? 그럼 봐봐. 너희들 혈액의 80%는 뭐로 이루어져 있어? 물로 이루어져 있어. 그렇지? 그리고 너희들 통합과학 때 배웠어. 물은 뭐와 뭐가 높아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비열과 기화열이 높아 체온 유지에 적합하다. 이렇게 배우거든. 즉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열을 머금고 있기가 좋아. 다시 물은 비열과 기화열이 높기 때문에 물을 이렇게 그러니까 열을 머금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 몸의 80%, 즉 혈액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면 내 혈액 자체가 뭘 품고 있는 거야? 나의 체온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나의 체온을 품고 있는 녀석이 계속해서 피부 쪽으로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 피부 쪽으로 이 혈액이 계속해서 다니게 되면 혈액에서 이 혈액이 갖고 있는 열이 피부를 통해서 빠져나가기가 좋겠지.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피부모세혈관을 수축시켜서 최대한 피부 쪽으로 혈액을 덜 다니게 하면 그 혈액 자체가 갖고 있는 열이 덜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결론적으로 피부로의 혈액 유입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피부로의 혈액 유입량이 줄어들고 따라서 발산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 발산량이 감소한다. 교감신경의 활발성이 증가하면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하고,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피부 쪽으로의 혈액 유입량이 줄어들고, 혈액 유입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다시 발산량이 줄어든다고. 두 번째,
교감신경 활발근이 증가하게 되면 교감신경 활발근이 증가해. 그렇게 되면 잇모근이 수축을 해. 그럼 잇모근이 수축하게 된다는 거는 자 잇모근이 요즘에는 뭐라고 출처가 되냐면 바로 털세운근이라고 출처가 됩니다. 털세운근. 털이 세워진다는 거야. 이렇게 털이 이렇게 바짝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 털세운근이 수축을 해요. 그럼 털세운근이 수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발산량은 줄어들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더우면 땀 흘려 안 흘려? 땀 흘리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그딴 거 없어요. 그냥 그딴 거 잘 시험 잘 안 나오고 그냥 땀 분비량이 어떻게 해야 돼? 땀 분비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산량 감소. 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나의 발산량은 증가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야. 오케이? 열 발생량 측면에는 세 가지, 열 발산량 측면에도 세 가지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볼게. 내가 고온 자극이 왔어. 고온 자극이 오게 되면 내가 덥다는 거고, 더우니까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거야, 낮추려고 할까?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오케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열 발생량을 감소시키고 열 발산량은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이 반대 과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어차피 반대로 일어날 거니까 파란색 분필로 반대 과정들을 서술해 볼게. 굳이 내가 싹 지고 다시 적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봐봐. 발생량을 감소시키려면 티록신과 에피네프린의 분비량을 줄임에 따라 세포량이 감소하고, 세포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량이 감소해. 부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근육무살관이 수축하고, 근육무살관이 수축하게 되면 골격근단림 발생이 억제돼. 혈당량은 당연히 무산하려고 하는 경향스러고요, 감소하려고 하는 경향스럽고요. 왜? 세포량이 그닥 그렇게 늘지 않았어. 혈당 소모량이 증가하지 않아. 혈당 소모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굳이 혈당량이 증가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여기가 중요해. 열 발산량 측면이 중요한데, 자, 열 발산량 측면에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하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 열 발산량 측면에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하지가 않아요. 오케이? 얘네 둘,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증가한다,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증가한다라고 했죠. 지금 여기에는 내가 그냥 교감신경만 적었는데, 여기는 활발빈이라고 제가 언급한 이유는 부교감신경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뭐 한다고 하는 거냐면,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를 그러면 시험 문제 스타일로 바꿔보면 교감신경 활발빈이 떨어진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교감의 작용이 약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교감의 작용이 약화된다. 그러면 얘들아, 반대말은 뭐겠어? 요 교감신경 활발빈이 증가하는 거는 당연히 뭐야? 교감의 작용이 강화되면 라고 하겠죠? 오케이? 그럼 교감신경 활발빈이 떨어져, 즉 교감신경의 활발빈이 떨어진다는 거는 교감신경이 약화돼, 교감의 작용이 약화돼. 그럼 약화되게 되면 피부 세포관이 이완함에 따라 피부의 유입량이 증가하고 발산량이 증가하겠죠. 자, 교감신경 활발빈이 약화돼, 교감의 작용이 약화돼, 그럼 피부 세포관이 이완해. 그래서 발산량이 증가해. 땀 분비량 증가해. 발산량이 증가해.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렵지 않죠? 이 작용들을 이제 기본적인 세팅업으로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덧대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게 기본 세팅업이야. 176페이지 갈게요. 자, 우리 시상하부 온도가 있고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있는데 이 시상하부 온도와 시상하부 설정 온도에 대한 컨셉을 잡는 게 좀 중요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가보자고. 자, 시상하부 온도라는 것이 있고 시상하부 설정 온도라는 것이 있어. 시상하부 온도와 시상하부 설정 온도가 있는데 시상하부 온도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시상하부 온도란 컨셉을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내가 느끼는 온도로 잡으시면 돼요. 내가 느끼는 온도. 내가 느끼는 온도를 시상하부 온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상하부 온도란 내가 느끼는 온도야. 그러면 시상하부 설정 온도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나의 희망 온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상하부 설정 온도란 나의 희망 온도. 자, 그럼 봐봐. 내가 느끼는 온도가 높아. 내가 느끼는 온도가 높다라는 건 내가 덥다는 거야, 춥다는 거야? 내가 덥다는 거야. 나 더워. 더우니까 당연히 나의 몸은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려고 항상성 유지가 일어날 거야. 뭐라고? 이 더우니까 이거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적용시켜서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려면 발생량, 발산량 어떻게 나와야 돼? 태인아, 체온을 낮추려면 발생량은 어떻게 하고 발산량은 어떻게 해야 돼? 발생량 낮추고 발산량. 그렇지. 발생량은 낮추고 발산량은 높여야 돼. 그러면 자, 발생량을 낮추려는 작용 3가지, 발산량을 높이려고 하는 3가지 뭐 떠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반대 과정 마찬가지겠죠. 시상하부 온도가 낮아, 추워. 추우니까 이거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통해서 체온을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높이려고 할 거야. 체온 높이려면 따라라라라 나오시면 된다. 그러면 나의 희망 온도인 시상하부 설정 온도는 내가 마치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서 에어컨 리모컨으로 이 희망 온도, 에어컨의 희망 온도를 내려. 그러면 희망 온도를 내린다는 거는 내가 이 방을 춥게 하겠다는 거야, 덥게 하겠다는 거야. 이 방을 춥게 하겠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시상하부 설정 온도를 올려.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내가 덥게 하겠다는 거야. 덥게 하겠다. 이 방을 덥게 하겠다. 그러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체온이 그대로 체온이 증가해주면 된다고. 그대로 체온이 증가. 선생님 항상성 유지 같은 거 없어요? 항상성 유지 전혀 적용을 할 이유가 없어요. 설정 온도는.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여기 중간 과정이 항류 이거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안 적었죠? 항상성 유지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요 여기는.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낮춰. 그럼 뭐 하겠다? 춥게 하겠다. 그럼 체온이 어떻게 될까? 따라서 다음 거겠죠. So 심플하죠? 자, 봐봐. X축 봐봐. 이 그래프. 이 그래프의 X축 시상하부 온도예요. 시상하부 온도는 다시 말하지만 얘들아 뭐라고? 내가 느끼는 온도라고. 내가 느끼는 온도가 뭐였어? 증가해. 내가 느끼는 온도가 증가한다는 걸 나 뭐하다? 나 더워. 더우니까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려면 뭐가 증가해?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니은이 증가해. 니은은 발산량. 기억은 발생량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겠어? 자, 봐봐. 시상하부 온도, 내가 느끼는 온도가 낮아. 내가 느끼는 온도가 낮다는 거는 내가 춥다는 거야. 그러면 추우니까 체온을 뭐 하려고 할 거야? 높이려고 할 거야.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 증가하는 건 누구야? 디은이야. 아니, 미안.
기억이야. 그러면 기억은 발 생략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라고. 자, 그러면 시상부 설정 온도는 뭐냐? 시상부 설정 온도는 나의 희망 온도야. 나의 희망 온도니까, 나의 희망 온도를 올렸어. 나의 희망 온도를 올렸다는 거는 덥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덥게 할 거니까, 뒤따라서 딱 체온이 증가하고 있어. 시상부 설정 온도를 내렸어. 시상부 설정 온도를 내렸다는 거는 춥게 하겠다는 거야. 춥게 할 거니까 체온이 어떻게 되고 있어? 뒤따라서 감소하고 있어. 심플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이 밑에 있는 수능들이 넘버 17 얘네들이 문제예요. 사실 얘네들이 문제거든. 자, 일단 2번 그래프부터 해석해볼게. 2번 그래프. 2번 그래프가 뭐냐면 이게 문제 상황이 있어. 이게 뭐냐면 시상하부에 저온 자극을 주자. 시상하부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자. 이게 문제 상황이거든. 오케이? 2번 그래프에 표시하셔야 돼요. 2번 그래프. 그러면 2번 그래프만 해당이야. 알겠죠? 시상하부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자. 이게 2번 그래프의 상황이야. 알겠죠? 1번 그래프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상하부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자. 근데 봐봐, 시상하부는 내가 뭐하는 온도? 내가 느끼는 온도야. 그럼 내가 느끼는 온도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자라는 거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가 우리 태중의 머리 뚜껑을 열어. 머리 뚜껑을 연 다음에 시상하부에다가 전극을 꽂아. 전극을 꽂고 내가 전기 충격을 주는 거야. 그래서 고온 또는 저온에 대한 전기 충격을 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느끼는 온도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거는 느낌만 덥게, 느낌만 춥게 해주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라고? 시상하부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거는 느낌만 주겠다는 거라고. 느낌만 덥게 또는 춥게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실제로 덥고 춥고가 아니라 실제로 더운 곳에 또는 실제로 추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나 씨발 지금 덥나?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뭔 소린지 알겠어? 그러면 나 지금 덥나? 나 덥나 봐.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할 거야? 내 몸의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시상하부에 전극을 꽂아. 그리고서 전기 충격을 주고 너네들은 실제로 덥고 춥고는 아니지만 나 지금 현재 덥나 봐. 그러면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근데 잘 봐봐. 여기 어떻게 되고 있어? 체온이 높아지고 있어. 그럼 시상하부에 무슨 자극을 줘야지 체온이 올라가겠어? 추운 자극을 줘야 돼. 즉 여기는 그러면 저온 자극 구간이 되겠고 얘는 고온 자극 구간이 될 거야. 오케이? 이걸 상상하면서 푸셔야 된다고. 오케이? 시상하부 온도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자. 시상하부 온도란 내가 느끼는 온도였고 내가 느끼는 온도인 부분에 고온 또는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거는 느낌만 덥게, 느낌만 춥게 주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1번 상황은 뭐가 되냐? 1번 그래프는 내가 온탕, 냉탕에 들어갔어. 내가 온탕에 들어갔다는 거는 실제로 더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결국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 그래프는 실제로 더워. 오케이? 2번 그래프는 뭐야? 느낌만 더워. 이렇게 된 거야. 어쨌건 얘는 느낌만 더우니까 더운 느낌만 느끼니까 얘는 그거에 따라서 항상성 유지를 적용시킴에 따라서
감소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체온이 어떻게 돼? 실제로 진짜 체온이 감소해. 느끼만 덥다 보니, 나 지금 덥구나. 더우니까 체온을 낮춰야 되겠다. 그래서 실제 체온이 낮아진다고. 얘는 실제로 더워.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항상성을 적용시켜서 체온을 뭐 하려고 할 거야? 감소시키려고 할 거야. 체온을 감소시키려고 하지만 실제 체온은 어떻게 돼? 실제로 체온은 얘는 실제 체온은 어떻게 되냐면 증가해줘야 돼. 왜 얘는 선생님, 얘는 체온을 내가 감소시키려고 할 텐데 왜 실제 체온은 증가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원과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 내가 100도씨 물에 들어갔어. 내가 100도씨 물에 들어갔는데 덥다고 느끼겠지. 덥다고 느끼니까 당연히 체온을 감소시키려고 할 거야. 그러면 내가 100도씨 물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체온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해. 그냥 말이 안 되잖아.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100도씨 물에 들어갔으면 내가 체온이 증가하고 그래서 나는 이것도 뒤져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미라클, 체온이 낮아지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190 물에 들어갔는데 실제로 체온이 낮아져. 넌 말이 안 된다고. 그렇지? 그럼 뭐야? 내가 온탕의 온도가 한 이 정도로 해볼게. 이게 온탕 온도야. 그러면 이 온탕 온도까지 증가하면 어떻게 돼? 내 몸 죽어요. 나 죽어요. 온탕 온도 거기에 몇 도라고 적혀있어? 한 45도 막 이렇게 적혀있어. 그럼 내 몸의 체온이 45도가 되면 나 뒤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온탕 온도가 이 정도 온도가 되지만 내가 이 정도 온도가 안 되게끔 현상 유지가 일어나주기 위해서 뭐가 일어난다? 항상성 유지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자, 온탕에 들어갔어. 더우니까 체온을 낮추려고 해. 체온 낮추기 위해서 A가 증가하네. A는 뭐야? 체온을 낮추기 위해 증가하는 발산량이 되겠죠. B는 발생량이 되겠고. 다음 1번, 2번에 대한 기점을 잘 두셔야 돼. 1번과 2번 그래프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 더운지 아니면 느낌만 더운 건지 그 구분을 잘 지으면서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그거 갖고 문제 풀러갑시다. 이쪽으로 갈게. 6, 6-1, 6-2 세 문제 다 풉시다. 186부터 186에 6, 6-1, 6-2 세 문제 다 풀게요. 시작.
근데 이거 무거워. 미친. 하루 종일 찾으러 가는데요. 딱 여기서 전부 다 1등급하고 딱 2등급 초반까지 나오면 되겠다. 알겠지? 1학기 기준으로 3명 3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10등까지가 2등급이었어. 이렇게 70몇 명밖에 안 돼가지고. 근데 내가 그때 6명 정도 데리고 있었는데 1등급 1명, 2등급 근데 가은이가 조사 이거 실명 보고 그러니까 한 명이 조사가 안 돼가지고 그런데 걔도 1등급이었을 것 같거든 느낌이 최종으로. 그러면 결국 6명 중에 2명이 1등급이고 2명이 2등급까지였어. 알겠지? 나머지 2명은 사실 잘 모르겠고. 근데 나머지 2명 중에 1명은 알아. 그 새끼는 개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걔는 근데 애초에 유전을 던졌어.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래서 그애 빼고, 그러니까 4명 중에 그래도 2등급까지 1등급이 2명이고 2등급이 2명이었으니까 나는 성적으로는 순방했다고 보거든. 이 이력에 너네들이 5점을 남길 수는 없지 않니? 그렇지? 그러니까 1등급 다 차지하고 우리가 1등급 다 먹는 거야. 알겠지? 절대로 타 학원에서 1등급이 나와서는 안 돼. 알겠지? 언제나 내가 얘기했지만 자신이 없으면 돌로 쳐서라도 이겨야 돼. 알겠지? 무조건 그 3명과 보는데 이 새끼 나보다 딱 점수 잘 나올 것 같으면 돌로 쳐 그냥 바로 가가지고. 알겠지? 무조건. 알겠지? 그래도 뭐 실제로 안 된다. 알겠지? 이 말하면 또 어머니들 경악을 하시는 어머니 가끔마다 상담 전화로 애한테 돌로 쳐서라도 이기라고 했다면서 이래가지고 많이 그렇다는 거죠. 알겠죠?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요즘. 자, 6번부터 가봅시다. Let's go. 자, 볼게요. 지금 딱 봐도 윗경로가 있고 아랫경로가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윗경로 딱 봐도 호르몬 분비 경로거든요. 시작하고 해서 다음 내분비샘, 다음 내분비샘에서 다음 내분비샘, 다음 내분비샘에서 표적기관으로. 딱 봐도 뭐예요? 티록신 분비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체 저녁 갑상샘 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두 가지 호르몬 언급했죠? 갑상샘이랑 뭐 언급했죠? 티록신과 뭐 언급했죠? 에피네프린. 그럼 얘가 에피네프린이 될 것이고, 에피네프린은 어디서 분비된다? 부신속질. 부신속질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교감신경과만 연결되어 있다. 털세운분 피부모세혈관. 얘들아, 열 발생량, 열 발산량. 둘 중에 뭐야? 열 발산량. 열 발산량은 뭐에만 관여한다? 교감신경만 관여한다. 시작하는 온도, 내가 뭐하는 온도? 내가 느끼는 온도. 내가 느끼는 온도가 증가해. 더워. 더울 때 증가하는 녀석은 내가 더워.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증가하는 녀석은 누구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증가하는 녀석은 발산량.
기억 방법부터 갑시다. 내분수 A는 값상됩니다. 콜. 내분수 B의 성분비는 오르면 에피네프린이다. 오케이. 니은만 콜. 그렇죠? 1, 2는 모두 교감식이요. 콜. 기억은 발산량. 콜. 이 C1과 C2. 자, C1과 C2. 둘 중에 누가 더 높죠? 내가 느끼는 온도가 누가 더 높아? C2일 때가 더 높아. 그러면 내가 더 더우니까 체온을 낮추려고 할 거야.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피부 근처 흐르는 단시간의 혈액량. 얘들아, 뭐와 관련있어? 열발, 산량과 관련있잖아. 그렇지? 발산량은 C1이 높아야 돼? C2가 높아야 돼? C2일 때가 높아야 돼. 그러니까 C2일 때가 높아야 되니까 발산량,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량은 당연히 C2일 때가 많다가 되는 거예요. 됐죠? 체온을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 앞에 선지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부분을 쫙 읽고 발생량인지 발산량인지를 판단하세요. 그러면 C1과 C2 둘 중에 누가 체온을 증가시키려고 누가 감소시킬까? 그거 고민해가지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6-1번 갈게요. 자, 단시간 혈액량 감소했어요. 혈액량이 감소했다. 그러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단시간당 혈액량이 감소했다. 그럼 혈액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발산량이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발산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발산량이 감소했다는 거는 내가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낮추려고 하는 거야?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 이유가 뭐야? 얘에 대한 이유는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체온을 높이려면 내가 무슨 상황에 있어야 체온을 높이려고 할 거야? 내가? 그렇지. 추우니까 체온을 높이려고 할 거 아니야. 나 추워. 저온. 얘는 고온이 되겠죠. 기억 방법부터 할게요. 체온 조절 중추는 신항아 보이다. 콜. A 동그라미에 주어지면 저온장이 주어지면 추우니까 발산량을 낮추려고 할 것이고 발산량을 낮추려면 혈세분은 수축. 논리를 알겠어? 다시 한번. 저온장이 주어져. 내가 추워. 내가 추우니까 체온을 높이려고 할 거야. 체온을 높이려면 열발산량은 감소해야 돼. 열발산량을 감소시키려면 혈세분은 수축해야 돼. 오케이. B 동그라미는 고온자극이다. 콜. 티록시는 T1과 T2. 자, 누가 높아야 돼? 당연히 저온자극. 추울 때가 더 높아야 돼. 왜? 발생량이 증가할 거니까. T1일 때가 높다고 봤고요. 자, 구간 1번과 구간 2번. 자, 둘 중에 누가 체온을 증가시키려고 하는 애야? 구간 1번과 구간 2번 중에서 체온을 증가시키고 싶어 하는 애가 누구야? 당연히 1번일 때가 더 높이려고 할 것이고 2번일 때는 낮추려고 할 거잖아. 왜? 덥게 하겠다, 춥게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결국 덥게 하는 구간에서 뭐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 발생량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 골격근에 의한 몸떨림 횟수, 걔 뭐와 관련이 있죠? 골격근에 의한 몸떨림 횟수는 열발 생량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열발 생량은 구간 1번과 구간 2번 중에서 누가 높아야 된다고요? 구간 1번이 높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많다. 콜. 가의 T1일 때와 나의 구간 1번 모두 교감신경이 작용해요. 자, 일단 가의 T1도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거, 나의 1번도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거야. 둘 다 체온을 높이려고 하는 구간이죠. 오케이? 체온이 높이려면 당연히 교감신경의 작용에 의해서 피부모세혈관이 수축함에 따라 발산량이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B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6-2번 갈게요. 그 논리적인 이유를 잘 보셔야 돼. 알겠지? 원래 그러니까 저번 주에 했던 항상성 유지 파트 뭐였죠? 혈당량과 삼점은 비교적 간단해요. 근데 체온 조절이 좀 복잡해. 얘가 열 발생량인지 발산량인지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수많은 조건들을 해석해서 체온을 올릴 거야 낮출 거야를 계속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체온 조절이 조금 더 어려워요. 알겠죠? 6-2번 갈게요.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문제 좀 읽어볼게. 가는 정상인이 서로다른 온도의 물에 들어갔을 때 체온 변화는 나는 체온 조절 중추의 기억 동그라미 니은 동그라미 장비야. 얘들아, 체온 조절 중추가 뭐야? 체온 조절 중추 어디야? 당연히 시상하부잖아. 그러면 시상하부의 고온도는 저온자국을 주겠다는 거야, 이게 지금. 오케이? 자, 체온이 증가했어. 체온이 증가했다는 거는, 나 춥나? 나 추우니까 체온 올리려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증가한 거니까 얘가 저온자극, 얘가 고온자극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왜 그래프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뭐예요? 얘 체온이 떨어지고 있어.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나는 무슨 탕에 들어가야 돼? 냉탕이야, 온탕이야? 냉탕에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얘는 기억물, 얘는 니은물에 들어갔어야 되네요. 그렇죠? 기억법부터 갑시다. 체온 조절줄의 시상하부이다. 기억법 맞고요. A는 니은 동그라미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A는 기억 동그라미 물에 들어갔을 때이다. 2점. 니은만 틀렸고요. 체온 조절 중추. 체온 조절 중추에 기억 동그라미 자극을 주면, 기억 동그라미 자극을 준다는 것은 저온 자극을 주겠다는 것이죠. 저온 자극을 주게 되면 털세운구는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수축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체온을 뭐 하려고 할 거니까? 증가시키려고 할 거니까.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이 하는 양을 T1과 T2를 비교해주면,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단위 시간의 혈액량 뭐와 관련이 있습니까? 열발 산량과 관련이 있어요. 열발 산량은 T1일 때가 높아야 돼요? T2일 때가 높아야 돼요? T2일 때가 높아야 돼요. 왜요? T2일 때 온탕이 들어갔어. 온탕이 들어갔으니까 더우니까 체온을 낮춰야 돼. 체온을 낮추려면 발산량은 증가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T2일 때가 많다는 맞는 말이 되겠죠. 미음번. 자, 열발생량 1번과 2번에서 누가 더 높아야 돼요? 구간 1에서가 높아야 돼요. 왜요? 저온자극, 나 춥나? 체온 높여야 되네? 체온 높이려면 발생량은 증가해야 되니까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간 1에서가 높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미음번은 틀렸습니다. 다 정리되나요? 체온 조절이 조금 복잡해요. 알겠죠? 체온 조절 공부 조금 열심히 잘 해오시고요. 알겠죠? 좀만 쉬었다가 앞에 1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서윤이, 예진이, 지영이, 예림이, 본인, 태인이, 도윤이, 태준이,
공기 어떻게 내가 넘겼어? 취했을 때로 갔어. 나 다시 들어가고 그래. 또 나가지고 조금 하려고 했어. 난 이해해줘. 진짜 이해해줘. 원래 이럴 때 나한테가 안 하는데 왜 하지? 어떻게 하지? 수영한 마이크 쓰고 싶은데 되게 그럴 때 이렇게 그냥 월요일에 그러니까 와. 너무 좋은데. 나 모르는데 처음한테 뭔가 세대가 있어. 아, 이렇게. 너가한테 원석이 그때 쉽지 않아요. 나 그때 그러고 나왔어. 사람한테 소개시켜달라고. 나는 그렇게 살았거든. 술을 다시 이미 취해서 주방 나오니까 취해서 아 감기 얘를 먼저 느꼈어. 근데 이런 술을 진짜 못 먹어. 이런 술. 여기 한 번도 없어. 아니 다른 데서 말고 여기서 근데 그때 아닐걸? 근데 이번 첫 수업이잖아. 이번 아, 그런 걸? 부어놓고 처음 보는데 부어놓고 이거까지 뚫린다고. 진짜 제일 난 이런 시간에 아직 그래? 여름 넘겠어. 일단 나 이거 봤어. 정말 근황이 새로운 거 나오겠다. 친구들과? 한 4년 있었다. 그냥 한 번도 먹어볼 맛이긴 하고 그 정도 경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맞지. 기다리고 이상의 경험 받을 수 있어. 이 밑에 있는 거는 블록도 신기하던데 그거는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있는 거 나 같아 그러니까 10회차를 시작했거든 얼마 전에. 아, 진짜? 그 어머니랑 약간 재미있으니까. 공부가 뻑뻑한 그래서 왕력을 2회차를 켰어. 그래서 계기가 나 신경 써. 튜토리얼 그 수업 밖에 장치가 내려가서 근데 내 시간을 안 쉬고 엄마 밥을 푸실 때 그걸 안 하세요. 그래서 아니 언제까지 할 거냐고 하는데 약간 진지하게 얘기 안 했었어. 그냥 버텼어. 귤도 쉬면 그게
지금 가보고 또 있어. 4시간. 페이나 그 우리 클리닉이 수요일 7시부터 10시 안 되거든. 그 시간 언제 화수 7시부터 10시 안 돼서 시간 언제 우리는 4시간. 아니, 다르잖아. 원래 2시. 내 시에 적어놓을게. 스킬을 언제 더 어신초라서 못나. 내가 적어놓을게. 이게 들어가자. 목요일은 아마 없을 텐데. 토일, 월, 화. 아니 이걸 이쪽으로 한다고? 정하자. 뭐야 이거? 조금만 이렇게 했어.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셔서 나오네. 근데 어디 맞나? 근데 걔 있는 오빠 그냥 운전해. 얘가 걔랑 같이 와가지고. 내정상도 되게 수환이 이걸 가는 게 뭐를? 지랄. 이 새끼는 저걸 안 때려. 이랬어? 오? 난 진짜 지랄이에요. 와 이게 이걸 0.1초만 있었는데 독 나왔어? 긴장해가지고. 그 끝이 아니었어, 독이? 저에 내가 잡은 거야.
이런 거. 아씨. 귀여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그러네. 뭐지? 뭐야? 그거야 나 이모티. 시작을 막 산다. 저거 어떻게 먹지? 이제는 맞아야 돼. 난 아이돌이야. 새끼 제일 좋아. 그냥 그 귀에다가 아, 좀 저렇게 쓰는 게 아니긴 해. 아, 뭐야 저거. 아, 스페셜. 제발, 아, 진짜 잘 봤어. 미안. 근데 들고 어디 있어? 오케이. 딱 뭐가 나왔어? 이러게 그래서 그걸 주시고 이렇게 다 아니 없어. 빨리 나오겠네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여기 사람 있잖아. 네. 그럼 궁금하긴 하지. 최근에 놀기 타는 거면 그렇지 않아? 나 그거 만졌던 거몇분 만졌어. 그래도 하트 많이 누르잖아. 왜? 왜냐면 아이가 왜 치아에 나 하트 개많이 먹는데. 나 뭐야? 유튜브는 하트 하나도 안 먹는데. 나도 나는 뭐야? 유튜브 쇼츠 그때 만났을 때 보여줄 것 같은 거 몰라요. 메인 좀 봐. 나도 그래. 내가 불러야겠다. 뭘 가지고. 불러라고. 상태가 보여주지. 엘리볼이었어. 찐이야. 그림이 부분이야. 불러 뭘 이렇게 하고. 애매하네, 애매해. 아, 애매한데. 1시간 남았지. 1시간만 못 나가는데, 이거는.
애매하다. 어떡하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1시간 만에 다 못 나가거든? 일단 애매하다. 네네. 일단 11페이지 가보자, 얘들아. 일단 7번만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그렇다고 오늘 지금 벌써 끝내버려서 수업을. 지금 끝내기에는 relevant to early 하니까 약간 사부작 하다가 사부작 끝내야 되는. 오늘 좀 일찍 끝낼까요? 네. 누가 고개 숙여서 얘기했는데 방금 데 누가 복거술 마냥 했는데 방금. 하. 약간 이게 애매하게 끊길 것 같아서 차라리 오늘 이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가고 이거에 대한 문제를 조금 풀고 그다음에 오늘 적당히 제가 30분 선에서 맞추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딜? 그래? 약간 가가지고 또 갑시다. 페이지는 11페이지예요. 11페이지. 오늘 이제 숙제 곧 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저것도 진짜 뽑고 있겠지? 잠시만요. 쟤 누구야? 준영아! 숙제 뽑고 있지? 오늘 이제 빨리 뽑아야 돼. 자기전은 항상 생겼지. 자, 우리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연역적 탐구 방법이 있거든요. 오늘 요 1단원에 대한 거는 숙제가 안 나갈 것 같으니까 여기 잘 듣고 그냥 대표해주면 잘 풀 정도로만 합시다. 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는 우리가 기납적 탐구 방법이 있고 연역적 탐구 과정이 있어요. 자, 기납적 탐구 방법의 핵심은 관찰 후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관찰 후 결론을 내린다. 라는 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거기 보면, 정의에 보면, 자연현상을 관찰할 동그라미.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도출하는 밑줄적. 관찰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 배제고 애들 없으니까 약간 이제 배제고 애들이 수업에 들어온다고 칩시다. 막 강의실 문 열고 이렇게 배제 애들 들어와. 그냥 누가 만 존나 꾀대지한 거야. 누가 막 딱 봐도 존나 더러워 보여. 그래서 너 씻었어? 그랬더니 에? 쌤 씻는 게 뭐예요? 이주하면서 들어와.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애가 들어왔는데 또 배제고 애네? 근데 배제고에 막 머리 위에 파리가 떠가네. 그래가지고 응? 저 새끼 야 너 씻었어? 이랬더니 엥? 제가 왜 씻죠? 이러면서 들어와. 오케이? 세 번째에도 그런데 똑같이 그렇게 안 씻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는 관찰 후 결론을 내리는 거지. 뭐라고? 배제고 애들은 안 씻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네 번째 배제고 애가 들어왔는데 너무 멀끔해 보여. 그래가지고 뭐야? 그럼 배제고 아니야? 너도 안 씻은 거 아니야? 그랬더니 저 하루에 4번 씻는데요? 이질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귀환적 탐구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내가 3명을 보고 관찰해서 결론을 내렸어. 그런데 네 번째에서 안 먹혀. 그럼 뭐 해야 되냐면 이 결론을 다시 수정을 해줘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약간 비난적 탐구 방법은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서는 그렇게 좋은 탐구 방법은 사실 아니야. 그러면 비난적 탐구 방법은 도대체 언제 하냐면 실험을 하기가 힘들 때 하는 거야. 뭔가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울 때. 만약에 선사시대에 있는 어떤 그런 화석들을 보고 결론을 내린다고 쳐보자.
그런데 그런 것들은 뭔가 실험을 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 환경을 유추하면서 그냥 관찰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결국 기관적 탐구 방법은 관찰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야. 그러면 여덟적 탐구 방법은 핵심이 뭐냐면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를 우리가 연역적 탐구 방법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하고 그에 따라 결론을 낸다. 오케이? 그럼 가설량은 무엇이냐? 가설이라는 것은 내 실험의 잠정적인 결론이에요. 잠정적인 결론. 그리고 우리가 잠정적인 결론을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잠정적인 결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이클립스를 먹으면 감기에 예방된다. 이렇게 한번 내가 가설을 세워볼게. 오케이? 그래서 약간 뭔가 여기 있는 예지는 뭔가 내가 여기에 반해 나를 포함한 이 10명이 전부 다 감기에 걸렸을 것 같은데 막 태준이도 막 기침 콜록콜록콜록 막 윤규도 콜록콜록거려 다음 주에 오니까. 오케이? 근데 예지는 너무 멀쩡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다 감기에 걸렸는데 어떻게 예진이만 감기에 안 걸렸지? 근데 예진이가 이런 말 하면 미안. 이클립스를 1시간에 한 통씩 다 먹어. 그러니까 혹시 그러면 예진이가 엄청나게 잘 먹는 저 이클립스 때문인가? 라고 해서 문제 인식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뭐라고? 문제 인식. 희한하다. 우리 다 걸렸는데 예진이만 안 걸렸네. 이유가 뭘까? 설마 나는 평생 먹지 않는 이클립스 저것 때문인가? 해서 내가 이제 한영고 남자애들 대상으로 해서 그룹 1번, 그룹 2번을 나눠. 한영고 남자애들 30명, 한영고 남자애들 30명. 이렇게 30명씩 한 반을 1반, 한 반을 2반을 가둬. 그리고 일반 애들한테는 매 끼니마다 이클립스 5통씩 먹이는 거야. 안 먹으면 절대 절대 안 돼. 그래가지고 막 매 끼니마다 5통씩 계속 먹여. 그리고 2반 애들한테는 그냥 반만 먹이는 거지. 그 상태로 내가 30일간 사육을 시켜. 1반, 2반에서. 오케이? 똑같은 조건에서 사육을 시키는 거야. 뭐 밥의 메뉴 아니면 뭐 잠자는 시간 이런 것들 전부 다 통제시켜서 똑같은 생활. 다만 뭐만 다르게 하는 거야? 이클립스의 섭취 유무만 다르게 하는 거야. 그리고서 내가 1, 2반에 각각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려. 그런데 2반 애들은 전부 다 감기에 걸렸는데 1반 애들은 전부 다 감기에 안 걸렸다 라고 한다면 이클립스는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라고 하는 내 가설이 충분히 입증이 됐죠. 오케이? 그런 것들이 뭐냐면 연역적 탐구 과정이에요. 가설을 결정하고 실험을 하고 그에 따른 결론을 내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연역적 탐구 과정이 훨씬 더 과학적인 탐구 방법으로서 좀 적합한데 여기 나오는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변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변인. 자, 변인 거기다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변인은 실험의 조건과 결과라고 적혀져 있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변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변인은 다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뭐하고 나눠볼 수가 있냐면 조작변인과 통제변인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조작변인은 뭐냐? 조작변인은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이에요.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 을 우리가 조작변이라고 합니다. 내가 해주는 인위적인 조작을 조작변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 조작변이는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통제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 외에 나머지들은 전부 다 통제변이 돼. 즉 아까 이클립스 실험 보면 이클립스의 섭취 유무가 뭐야? 조작변이 되는 거야.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이잖아. 이클립스를 먹였고 안 먹였고 그 이외에 나머지들 만약에 내가 일반 애들한테는 이클립스를 먹이면서 매 끼니마다 막 신라호텔 뷔페급으로 애들 먹이는데 이반 애들한테는 밥과 김치밖에 안 먹여. 그러면 너네들은 나한테 충분히 뭐라고 할 수 있어? 선생님 일반 애들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했고 이번에는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못해서 뭔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화돼서 감기 걸린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한다면 나는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해주는 인위적 조작 외에는 전부 다 통제를 해줘야 된다고요. 똑같이. 일반과 2반 전부 다 똑같이. 오케이? 종속변이 뭐냐? 그럼 종속변이는 내 실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내 실험의 결론. 아까 제 실험의 결론은 뭐죠? 결국 감기 예방이 유무예요. 그렇죠? 그게 이클립스건 아니면 그게 뭐 하식스건 아니면 그게 아이스 아메리카노건. 오케이?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제가 보고 싶은 결과라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가설은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이클립스를 먹으니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딱 봐도 무슨 변이 플러스 무슨 변이를 세우죠? 바로 조작 변이 플러스 종속 변이를 세우는 거예요.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은 조작 플러스 종속으로 세우는 거라고요. 그러면 결국 가설이 주어진 문제들은 내가 뭐와 뭐를 알 수가 있어요? 조작 변이를 보고 종속 변이 뭔지를 바로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가설만 확인하면 뭐가 조작이고 뭐가 종속인지를 바로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만약에 학교 소설 문제로 가설을 세워라 라고 하면 뭘 파악하면 돼요? 조작은 뭐고 종속이 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조작 변이 플러스 종속 변이를 세워주면 된다고요. 오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 그러면 변이는 여기까지 했고, 자 그러면 우리 이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는 거는 무슨 실험을 해줘야 되냐면 대조 실험을 해줘야 돼요. 대조 실험. 대조가 뭐죠? 차이점에 대해서 빗대어주는 거잖아요. 이 실험은 무조건 차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조작 변이를 한 놈과 안 한 놈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두 가지의 집단이 나오거든요. 바로 대조군과 실험군이 나와요. 대조군과 실험군이 있는데 대조군은 뭐냐? 대조군은 자연상태의 집단입니다. 자연상태의 집단을 대조군이라고 해요. 그럼 자연상태의 집단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조작 변이를 첨가하지 않은 집단이 되겠죠. 그러면 실험군은 뭐예요? 실험군은 당연히 뭐예요? 조작 변이를 첨가한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작 변이를 첨가한 집단은 실험군이 되겠다고. 오케이? 여기까지 콜. 그렇게 해서 대조 실험을 하고, 그렇게 대조 실험을 하고, 탐구 설계 및 수행하고, 결과 분석해서 결론 도출해서 일반화시키는 거를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바로 연합적 탐구 과정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기관적 탐구 방법의 예시는 뭐가 있냐? 세포설, 당연히 진화설 등이 기관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고요. 그다음에 연합적 탐구 방법의 대표적인 예시는 레디의 자연 발생설,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발견, 요것 등이 이제 연합적 탐구 과정을 보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이게 교과서에서 나오는 세 가지 실험이거든요. 이제 교과서에서 대부분 이제 주어지는 예시 중에 하나가 이 레디의 실험, 파스텔의 탄저병 백신 발견,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인데 여기서 애들이 제일 많이 원하는 게 뭐냐면 바로 레디의 자연 발생설입니다. 레디의 자연 발생설 중에서 얘네들 뭐를 어려워하냐면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인지를 잘 몰라요. 봐봐. 실험 A, 실험 B 둘 중에서 자연 발생설이라는 건 뭐야? 자연물이 있는 곳에서부터 생명체가 나오게 돼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험 A와 실험 B 둘 중에서 누가 조작 변이를 첨가한 집단이고 누가 조작 변이를 첨가하지 않은 집단이니? 라고 해보면 누가 조작 변이를 첨가하고 누가 안 한 것 같아? 즉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인 것 같아? 실험 A와 실험 B 중에서 뭔 것 같아? 윤규야 실험 A, 실험 B 둘 중에 누가 대조군이고 누가 실험군인 것 같아? B가 대조군인 것 같아. 자, 대조군을 판단할 때는 뭐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상태인지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런데 봐봐, 실험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야? 외부 환경과 뭔가 차단을 시켜놨어. 왜?
뚜껑을 씌워놨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 결국 너네들 음식물 안 상하게 하려고 보통 음식물 어디다 넣나? 냉장고에 넣나? 그렇지? 그러면 실험 B가 정확하게 뭐야? 저 음식물에 구덩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라 한 거야? 마치 쟤를 뚜껑을 씌워서 냉장고에 놔둔 거야. 느낌이. 그러면 실험 B는 뭐야? 결국 내가 뭔가에 조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실험 B는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고 실험 A는 대조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 근데 애들이 꽤나 많이 풀려요. 당연히 고기가 그냥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있는 상황, 그런 거에 따라서 거기에서 부대기가 생기고 파리가 꼬이는 게 더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실험 A가 대조군, 실험 B가 실험군입니다. 아시겠죠? 뭐 파스텔 탄저백 메신이나 플레밍의 페니실린 발견은 사실 쉬워서 굳이 제가 진행하진 않을게요. 17페이지 5번 17페이지 5번 봅시다. 17페이지 5번과 5-1번 두 문제 풀까요? 지금 이렇게 5번과 5-1번 시간은 분분 정도 들어볼게요. 5번과 5-1번 두 문제 풀어주세요. 숙제 낸 거 시험지 다 받았죠? 답지를 못 받았나요 혹시? 시험지 답지도 받았어요? 오케이. 5번과 5-1번 두 문제 풀어주세요. 뒤에 돌려주세요. 뒤로 돌려주시고 얘는 그냥 답지를 바로 드릴게요. 같이.
Let's go! 갑시다. 가보다 둘 중에 누가 연역적이고 누가 기억적입니까? 자연석 지금 보면 가는 관찰 주제라는 것이 있죠. 관찰 주제가 있으니까 가는 귀납, 나는 연역적이 되겠습니다. 자, 파스텔 50명 면양에 25마리씩 1로 나눴어요. 1에는 탄저병 백신을 넣고 탄저균을 주사했고요. 2는 탄저균만을 넣었어요. 그러면 1과 2 중에서 1은 백신을 맞췄기 때문에 실험군, 2는 뭐예요? 당연히 대조군이 돼야 되겠죠? 기억하고 겁니다. 기억도 탐구가 보면 A는 관찰 수행 단계이다. 그렇죠. 관찰 방법과 절차에 고안을 하면 수행을 해줘야 되니까 기억만 충분히 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B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는 포함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거는 실험 탐구 및 수행이 되겠습니다. 디귿번 파스텔은 실험에서의 대조군은 집단 2다. 파스텔은 실험에서의 대조군은 집단 2번 맞죠? 1이 실험군이고요. 리을 동그라미, 리을번 보면요. A는 독성을 제거했고 B는 독성을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뭐야? 통대변이 지켜지지 않은 것이죠. 둘 다 독성을 제거하지 않아야, 그래서 집단 2번은 독성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집단 1에는 독성을 제거했어. 그러니까 독성을 제거했기 때문에 당연히 1은 그래서 걸리지 않았어 라고 주장하면 이게 제가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둘 다 독성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변인이 통제되지 않았다 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리을번은 틀렸고요. 미음번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기억 동그라미를 통해 가설을 재설정한다. 자, 이거 맞았을까 틀렸을까? 미음번. 미음번은 틀렸다가 정답입니다. 왜 틀렸다가 정답이냐면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기억 동그라미를 통해 가설을 재설정하는 거 아닌가요? 기억 동그라미를, 왜냐면 가설과 일치하지 않았으면 결국 가설을 재설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맞긴 한데 경로 기억이 아니에요. 경로 기억 동그라미는 지금 바로 봐봐요. 실험 수행했어요. 그렇죠.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바로 다시 가설 설정을 하고 있어. 지금 뭐도 안 했어? 실험을 수행한 다음에 그 결과값도 안 본 채로 다시 수행하고 있다고. 이건 거의 중노동이 따로 없어요. 실험하고 설정하고 실험하고 설정하고. 그럼 도대체 실험을 왜 하는데? 결과값을 보고 그게 일치하는지 아는지를 본 다음에 재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져야 돼요. 경로가. 즉 이 기억 경로는 뭐야? 그러면 쓰레기 경로예요. 아무것도 의미하는 바가 없어요. 오케이? 가설을 재설정을 하려면 자료 해석까지 하고 그 자료 해석을 한 뒤로 결과값을 보고 그 결과값을 본 다음에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면 재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미음번은 틀렸습니다. 오케이? 5-1번 갈게요. 자, 카칼레이스. 이거 우리 통합과학에 많이 봤던 A일 텐데 지금 보면 얘를 카탈레이스 간에 존재하는 효소인 카탈레이스의 작용을 비교하는 실험 1번과 4번부터 있는데 pH가 이산화망강화 카탈레이스의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아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산화망강과 카탈레이스의 작용에 미치는 실험 이거잖아요. 그러면 MnO2가 있고 그 다음에 카탈레이스가 있어. 오케이? 얘네들이 pH에 따른 활성도를 알아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pH에 따른 거는 산성이 있고, 중성이 있고, 염기성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각각의 실험들을 해줘야 돼. 그러면 실험 1번부터 한번 봐보자. 실험 1번, 거산수도 넣었고, 증류수 넣었고, 간조각, MnO2, HCl, NaOH 아무것도 넣지 않았어. 오케이? 1번이 뭐예요? 1번이 바로 대조군이에요. 1번이 대조군이에요. 선생님, 아니 간도 안 넣고 MnO2도 안 넣었는데 이 간도 없고 MnO2도 없는데 이 새끼가 어떻게 실험군이죠? 그래도 간 또는 MnO2 둘 중에 하나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실험 1번이 왜 대조군이 되냐면 바로 봐봐. 내가 만약에
실험 1번이 없는 채로 그냥 실험을 했어. 근데 너네는 나한테 반박하는 거야. 선생님, 간에 들어있는 카탈레이스, 그 다음에 이상한 망간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된 게 아니라 과산화수소가 그냥 자연 분해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자연 상태에 놔뒀더니 지가 알아서 분해된 거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반박을 하면 제가 이게 카탈레이스 때문이지? 아니면 이상한 망간 때문에 과산화수소가 분해된 건지 저는 반박할 여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간도 MnO2도 안 넣은 정말 퓨어한 상태인 1번을 대조군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대조군 설정 끝났어. 2번 가볼게. 자, 간 조각을 HCl에 넣었어. 그러면 얘가 뭐야? 간 조각을, 이게 카탈레이스가 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가 산성에 있는 게 1번이거든. 증명돼. 2번 봐봐. MnO2 HCl 넣었으니까 얘가 2번이거든. 4번 봐봐. sorry. 이게 2번과 3번이네요. 4번 봐봐. MnO2 NaOH에 넣었어. NaOH에 넣었으니까 얘는 뭐야? 염기성 상태니까 얘가 4번이네. 즉, pH에 따른 활성도를 알아보는 거니까 문제가 뭐야? 결국 이 세 개를 기억부터 미음까지 중에 골라달라.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소리 알겠어? 문제 상황이 pH가 이상한 뭔가가 카탈레이스에 작용을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싶어. 그러면 네가 pH에 따른 활성도를 알아보려면 pH는 총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 대조군 2, 3, 4 이렇게 판명이 되니까 요 빈칸들을 기억부터 미음에 골라달라는 거야. 기억하고 다 볼까? 간조각 넣었어. MnO2 넣었어. HCl 넣었어. 간조각과 MnO2만 넣은 거는 당연히 얘들아 아무런 쓸데기 없죠. 왜? 과산화수소가 안 들어있는데 무슨.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건도 안 돼요. 그럼 디귿번 볼게. H2O2 넣었지? 간조각 넣었지? 중류수 넣었지? 뭐야? 디귿번이 뭐야? 이건 거야. 리을번 과산화수소 넣었지? 간조각 넣었지? NaOH 넣었지? NaOH 넣었지? 염기성이지? 리을. 미음번 과산화수소 넣었지? MnO2 넣었지? 중류수 넣었지? 중류수, 중성이지? 얘가 미음. 즉 디귿 리을 미음을 추가로 실행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조금 일찍 끝낼게요. 다음 주에 얼추 거의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3바퀴 정도 돌려야 되거든요. 첫 바퀴를 오늘부터 시작할 거고, 이제 문제들은 제가 시험 범위에 있는 문제들은 다 드리긴 할 거예요. 근데 또 불구하고 교재를 직접 사서 푸실 분들은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주에 볼게요.